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해당 작용, 그 다음에 T세 사이클,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다시 말해서 호흡 효소. 여러분들 호흡하는 가장 그 에센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바로 이 호흡 효소 작용입니다. 다른 말로 전자 전달 체인. 예. 그리고 요걸 학술적으로 뭐라 하냐면 산화적 인산화 과정. 요 산화적이란 말이 NADH가 쪼개져서 전자 두 개가 나오는 요게 요 체인을 타고 흘러가는 성객이라 보고, 이 성객이 너무 많으면 대합실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빈 택시가 안 오니까 빠져나와갖고 이 호흡에서 들어온 산소하고 결합한 게 수포 옥사이드 라디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는 그 유명한 활성산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점을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미토콘드리아는 자, 무슨 색깔이라 그랬죠? 여기 가장 핵심입니다. 잡아먹혔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공생하는 과정에서 20억 년 동안 우리하고 한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요거의 미토콘드리아를 그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 자, 이걸 한막이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요거에 우리 세포 막이 보자기를 사듯이 싸버린 거예요. 요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실체입니다. 요거 우리 막이요. 그리고 계속 강조했듯이 이 공간은 막강 공간, 이걸 미토콘드리아 내막, 이걸 외막이라 하는데 이 막강 공간은 바로 빈 허공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닌데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닌데 바뀐 겁니다. 야가. 그러면 호흡 효소는 어디 박혔느냐 하면 호흡 효소는 미토콘드리아니까 여기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호흡에서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호흡 효소가 호흡 효소가 4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여기 이제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터빈이.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여기에 원래 우리 세포에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핵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DNA가 있어요. DNA가 있으면, 이 DNA에서, 이건 이제 핵의 DNA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쪽에 단백질을 만들어, 이 단백질이 이렇게 와서, 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에서 만든 단백질은, 37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만든 단백질은 24,000개나 돼요. 24,000개나 되고, 요거는 37개밖에 안 만들어요. 요거에 만든 단백질 코아가 요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요거에. 요거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만든 핵 DNA에서 나온 핵 DNA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 이 단백질이 요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합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흡 효소라는 게. 이것도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합작으로 되어 있어요.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T세 사이클 다 생략하고, 자, 이쪽에서 글루코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글루코스가 되고, 글루코스 들어가자마자 G6P가 돼갖고 쭉쭉 해갖고 F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루부산이 됐잖아요. 피루부산이 돼갖고 이 피루부산이 자 일로 돌았다 그랬잖아요. 자 피루부산이 돌았어요. 돌아서 그 다음에 바로 아세틸 코엔자임 해갖고 회로를 돌았죠. 그래서 회로를 돌아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회로가 돌았어요. 그럼 이 회로를 돌 때 나오는 게 NADH하고 양성자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를 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성자를, 이게 이제 양성점으로 하면 이 양성 이쪽에 퍼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막 생겨요, 양성자가.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3개의 양성자가 생기고, 이것도 3개 생기니까 이게 막 생겨요. 이 회로가 돌면 생겨요. 그러면 이때 생겼는 이게 일로 뽑아내줬죠. 그럼 양성자가 여기 있던 양성자가 어떻게 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공짜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전자가 요렇게 나와요. 예, 요 전자 이동을 따라갖고 이 양성자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이 많아진 양성자가 일로 타고 들어와 갖고, 자, ADP에서 ATP가 만들어졌다. 이게 전체 스토리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전자들이 이게 두 개씩 한 개씩 움직이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걸 만드는 이 물질, 이 원인 물질인 NADH가 많아지면, 이게 막 30분자 막 이렇게 되면 요거에서 전자가 나오거든요. 요 전자가 이게 많아지면 야를 감당을 다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 대합실에서 전자가 있다가 이 전자가 빠져나와 버려요. 요 빠져나온 전자를 바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호흡이니까네. 자, 여기에 이제 혈관에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이 산소가 이쪽에는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소가 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산소 분자하고 야가 결합해서 O2-를 이루는 거. 이걸 슈퍼옥사이드라고 그래요. 이게 활성산소의 주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슈퍼옥사이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쭉 설명드릴게요. 그럼 슈퍼옥사이드를, 그러면 자, 호흡에 들어온 산소를 내가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산소가 있어요. 산소 분자잖아요. 그럼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그럼 이게 공유결합으로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산소가 최외곽 전자가 6개입니다. 원자 번호는 8번인데 안에 있는 전자 2개 빼고 6개 전자가 있어요. 6개 전자가 이렇게 배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4개, 5개, 요거 6개, 요거도 그럼 5개, 요거도 6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O2 분자입니다. 여기 산소 분자입니다. 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 더 왔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가 더 온 걸, 그러면 내가 요거다 표시할게요. 요거 왔어요. 그러면 요거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중성인데 전자가 하나 더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O2의 -1, 요 -1이 바로 이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다 해놓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자가 더 하나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전자가 더 하나 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O에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상으로 돼 있죠? 그 다음 요거도 전자 2개 됐죠? 요거도 2개 됐죠? 그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O2의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양성자가 2개 오는 거예요. 양성자가 2개 오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다 됐죠. 양성자 2개 오니까 이 공유결합이 형성되죠. 이렇게 된,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아는 가산화수소입니다. 물에 산소 하나 더 붙은 겁니다. H2O2.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이어서 엄청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양성자가 하나 더 오면, 만약 전자가 더 하나 더 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보여줄까요? 전자가 하나 더 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 분자를 다시 적어줄게요. 요 분자에서 요게, 어떻게 쪼개지느냐 하면, 요렇게. 자, 요렇게 됐죠. 하나는 또 어떻게 된다면, 요렇게. 이거 다 찍어보셔야 돼요. 이걸 루이스 다시라 해갖고, 화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막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찍어봐야 돼요. 요 전자가, 여기 점 하나라면, 요 전자가 어디로 갔나 하면, 요거에서 요로 갔습니다. 요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 따져보시면 꼭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쪼개졌느냐 하면, 이 전자가 요게 전자 하나 들어와서 요 분자가 요렇게 쪼개진 겁니다. 요렇게 딱 띄고 요 전자 하나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원래 OH에서 마이너스 하나 때 OH 마이너스라고, 요거는 요 자체가 전기 중성입니다. 따져보시면. 그래서 요걸 표시할 길이 없어갖고 생화학자들이 OHO라 적고 요렇게 점 하나를 찍어줍니다. 그렇게 적어도 되고, 점 하나 찍고 OH라 적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요 분자는 점 찍고 O하고 점 찍고 OH라 적습니다. 전기 중성입니다. 이 분자가 바로 활성산소의 가장 주변이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분자를 이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요 하나 있잖아요. 요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있기 때문에 이걸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하이드로젠 라디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분자에서 요거에서 요 분자만 따라가면 요 분자에서 다시 양성자 하나가 오고 전자 하나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분자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양성자 하나 왔고 바로 이렇게 되죠. 바로 전자 하나 붙여주고 또 요 양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분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는 물이라는 분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흡합구 아래에서 산소가 들어와서 모세혈관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시간의 90%는 곧장 여기서 이제 산소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일로 들어와요, 일로. 이 산소가 들어왔잖아요. O2가 들어오면 일로 곧장 가는 게 시간의 95%를 이렇게 곧장 일어납니다. 이때는 활성산소 문제가 없어요. 활성산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루트가 뭐냐 하면 시간의 5%는 바로 이 루트를 타고 갑니다. 바로 이 전자 하나 왔죠? 이 전자가 어디 붙었어요? 요거 붙었죠? 그 다음에 이 전자 하나 왔죠? 이 전자 어디 붙었나 하면 이번에는 요거 붙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 왔죠? 양성 두 개 왔죠? 양성 두 개 여기 붙은 거예요. 이 양성자가. 예. 그래서 이게 과산화수소죠? 이게 과산화수소. 자, 여러분 소독약 알죠? 상처난데 이렇게 소독약 받으면 하얀 거품이 있는 거 보셨죠? 과산화수소. 그 거품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요 과산화수소에 전자 하나가 더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과산화수소가 요렇게 초록선으로 쪼개지는데 그러면 요 각각 전자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쪼개지면 요 하나인데 요 빨간 전자가 요쪽에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전자가 하나 더 왔죠. 이게 추가 전자가 생겼죠. 요 전자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게 이제 헛전자. 전자 하나로 그냥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라디칼이라 그래요. 라디칼에 있는 걸 뭐냐면 이게 다른 데서 전자 하나를 항상 훔쳐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전, 라디칼. 그래서 이걸 약자로 그 유명한 ROS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노화에 그다음에 심지어 죽음, 여러 가지 암 이거에 주범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분자가.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진화하는 동안에 이 분자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흡의 시간의 95%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활성산소가 없어요. 일로 오면 활성산소가 관계없이 되고 일로 가면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로 가는 비율은 5%.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5% 정도는 자동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정도 레벨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활성산소가 어쨌든 야가 문제를 일으켜요. 이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이제 처리해 줘야 돼요. 처리를 어떻게 해 주는가 보여줄게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처리해 주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주범으로 되는 게 이게 가산화수소잖아요. 이 가산화수소가 중간에 생긴 이 가산화수소가 H2O2입니다. H2O2가 되고 여기에 H2O2에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전자를 주는 물질, 그게 바로 O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이 분자가 바로 슈퍼옥사이드입니다. 슈퍼옥사이드고 이 분자가 문제를 일으켜요. 이 분자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해요. 1단계. 그 다음 2단계 이제 주범은 야가 돼요. 2단계. 그리고 2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간 4개 게 가산화수소가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공략해야만이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거의 20억 년 이상 진화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야부터 없애야 되는 거예요. O2 야를 어떻게 중화시키느냐 하면 이걸 해주면 돼요. 양성자를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럼 두 분자를 이따 해보세요. 두 분자 요거 두 개 있다 하면 그러면 산소
가산화수소 2개하고 양성자 2개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요렇게 쓸 수 있네. 자, 전기 중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O2가 되죠. 자, 보시면 요게 뭐냐면 산소 4개잖아요. 요 2개 됐죠. 수소 2개 됐죠. 됐죠. 딱 맞죠. 요렇게 해주는 이 효소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SOD입니다. 이때 S가 바로 뭐냐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걸 부른 이름이 들어보셨죠? 이게 황산화제입니다. 황산화제. 산화되는데 저항을 한다. 그래서 황산화제가 답이 SOD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두 분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산화수 바꿔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H2O2는 자, 요 H2 가산화수소 요걸 요것도 두 분자를 보면 요거를 또 간단하게 이게 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여기서부터 일로 문제가 생기는 출발점이 되니까 야를 없애야 돼요. 가산화수소는 소독제입니다. 소독제. 가산화수소 농도가 높아지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박테리아 다 죽어요. 그리고 이게 왜 가산화수소가 중요하냐 하면 국내에 번역된 책의 오파비니아 시리즈에 산소 생명 그 전체 진화를 따지는 그 미국의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쓰는 책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구 초기 거의 40억 년 지구 초기의 대기를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추정에 의하면 지구라는 행성에서 바다가 생기고 최초로 비가 내렸을 때 최초의 비에는 한 10% 정도의 가산화수소가 들어있을 거란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비를 맞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 초기에는 빗물 속에 상당량의 가산화수소가 녹아들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명체가 진화를 하려면 반드시 가산화수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거해 주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 가산화수소 두 분자를 어떤 효소가 작동을 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물 두 분자하고 깨끗하게 산소 두 분자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것도 해결됐잖아요.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산소니까 문제 없죠. 요거는 문제 있는 가산화수소를 독성 가산화수소를 물하고 산소로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효소가 그 유명한 카탈라이저입니다. 카탈라제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만약에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요렇게 해서 가산화수소를 첫 번째 단계 SOD는 바로 슈퍼옥사이드를 처리했죠. 가산화수소로 바꿨죠. 두 번째, 요렇게 바꿔진 가산화수소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카탈라이저를 통해서 중성인 물하고 산소를 바꿨죠. 그럼 다 문제 다 해결됐죠. 그런데 만약에 가산화수소가 SOD가 처리하보다 더 많이 있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도가 낮을 때. 근데 농도가 H2O2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게 다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가산화수소 농도가 많아지는데 또 만약에 어떤 물질 바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시 야가 나와요.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가산화수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바로 점 찍고 OH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산소. 자, 따져보세요. 산소 분자 이건 문제 없죠. 그러면 산소 4개죠. 산소 4개죠. 그 다음에 수소 2개죠. 됐죠. 딱 맞죠. 자,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다 적어놔놓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 현상, 지금 이거 뭐죠? 야가 주범이죠. 이거, 라디칼이 있는, 바로 하이드록실 라디칼, 야가 생기면 안 돼요. 가산화수소는 농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볼 수가 있는데, 야가 생겨버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산화수소가 또 이게 문제를 생기는 상황이 뭐냐 하면, 바로 철 이가 이온하고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일하게 이제 간단한 수식이 OH 라디칼이 생기고 그다음 이거 문제 없는 바로 OH 기원하고 그다음 요거는 바로 삼가철이 생겨요.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드는가를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빨간 걸로 찍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생겼잖아요.
야는 문제가 없어요. 야가 주범이에요. 활성산소에. 그런데 이 가산화수소가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이 반응을 굉장히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하버 WEISS 반응이라고 그러고, 이 반응을 뭐냐면 펜톤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하수 종말 처리 알죠? 우리가 그 모든 분뇨나 이런 걸 처리할 때 그 정수장에서 만약에 아주 오염된 그런 물이 와도 우리 지금 과학은 현대 마실 수 있는 수돗물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반응입니다. 펜톤 반응으로 박테리아를 다 죽입니다. 바로 이 반응으로. 지금 요게 출발 물질이에요. ROS에. 그러면 먼저 O2 요걸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양성자로 갖고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분자 있으면, 자, 그래서 이게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바로, 가산화수소하고 바로 O2로 해갖고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물질이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 물질이잖아요. 그럼 이 물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설명했어요. 이 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질이 공업적으로 가산화수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바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를 뭐하고 작동시키느냐 하면 다시 이거하고 만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요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문제 없고 이것도 문제 없는데 이 분자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분자가 이 분자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산화수소가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이게 농도가 높아졌을 때 여기 만약에 철 이가 이온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동일하게 야가 생겨요. O2 생겼죠. 예. 자, 이 물질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O2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되죠? 바로 철이 산가로 바뀌죠. 자,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가 또 문제를 일으켰죠. 예. 자, 그럼 야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내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물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HOH라는 분자. 요게 뭐냐면 전자 두 개입니다. 다 알죠? 요게 전자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공유결합입니다. 야를 에너지를 가하면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세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 양성자하고 뭘로 쪼개지느냐 하면 OH- 쪼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이 양상을 어떻게 보면 이걸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쪼개는 생명현상이에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물이 항상 이렇게 쪼개져요. 그 다음에 동일한 물 분자인데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 양성자 나오고,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전자 나와. 그러면, 자, 어떻게 따지면 요거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돼. 이건 전기 제로잖아요. 요거 플러스 제로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요 수소 하나, 전자 하나니까 요거 뭐가 남죠? 잘 들었어요. 야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제 보여줄게요. 이게 왜 위험한가를 보여줄게요. 야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어디도, 여도 생겼죠. 예. 자,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요. 요때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자, 요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자 폭탄이에요. 다시 한번 방사선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방사선을 쬐면 왜 사람들이 암이 걸리느냐, 몇 달, 몇 년 후에 암이 걸리는가 설명이 바릅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바로 방사선을 쬐면, 고주를 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내에, 세포 바깥에 있는 물, 특히 세포 내에 있는 물 분자가 쪼개져요.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바로 활성산소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쪼개지면 야가 전자 하나를 획득하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그래요. 훔치려고 그래요. 근데 전자가 어디에 많은 거 봤더니,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난다 보면, 자, 세포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자,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어딘지 다 일어났어요. 원자폭탄을 맞으면 여기에 바로 OH가 생겼죠. 그럼 야는 이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어디서든지 훔쳐오려고 그래요. 그 전자를 요서 훔쳐오는 거예요. DNA에서. 그럼 요 DNA 전자를 훔쳐갖고 요로 갖고 와갖고 야는 이렇게 편해져요. 그럼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린 DNA는 쪼개져요. 예. 그래서 왜 이 활성산소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예. 바로 가까이에서 전자가 많은 DNA에서 전자를 빼내오면 DNA가 얼그러져 버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이제 생명이 서서히 암이나 온갖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활성산소 문제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의 어떤 다른 고급된 방법이 없느냐? 그게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어떠냐면 GSH라 그러는데 이 G가 바로 글루타민입니다. 글루타민. 그래서 이걸 THION이라 불러요. 이 이름 속에 여러분들 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글루가 바로 글루타민이란 말이고, 요 THIO가 라틴 말로 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3개의 아미노산으로 됐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아미노산 3개의 분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3개 아미노산이 뭐냐면 적어줄게요. 요게 글루타민, 요게 시스테인, 요게 글리신입니다. 요 시스테인에 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황이 요 붙습니다. 요거는 황이란 말이고, 요거는 수소란 말입니다. 이 분자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자, G가 있고, 황이 붙었고, 바로 수소하고 이렇게 황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분자하고, 자, 가산화수소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H2O2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적어볼게요. 지금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가산화수소가 많을 때 항상 지금 이 문제를 생겼잖아요. OH 생겼잖아. 가산화수소가 많으면. 예, 우리가 원자폭탄 이런 터지고 전에는 가장 무서운 게 가산화수소 농도가 높아지면 자, 우리 죽음으로 가요. 그러면 가산화수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그 메커니즘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분자. 여기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분자가 가산화수소를 물에 가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에 가시키나 한번 보세요. 요걸 기가 막혀요. 요걸 어떻게 자르느냐면 요렇게 짜게 버려요. 요렇게 짜게 보세요. 그럼 전자 하나 요렇게 붙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두 분자를 합시다. G, S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의 S는 그대로 두고 요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자가 요거 하나 두고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갖고 왔죠? 요 전자를. 그걸 요거다 갖다 붙이면 바로 요렇게 되죠. 이게 뭐죠? H2O죠. 문제없는 물이 됐죠. 예. 자, 그러면 요 분자는 어떤 상태냐면 G하고 요 분자는 글루타메이트하고 설퍼하고 있고 요 전자 하나 있는 상태가 됐죠. 됐죠? 요 분자는. 자, 그 다음에 요 분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하고 작동을 시켜봤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번에 초록색으로 하면 더 명확해요. 컬러가 진짜 좋아요. 컬러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요렇게 띠내봤어요. 요렇게 띠낸 요걸 갖고 야하고 상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요 분자하고 이번에는 그럼 요 분자를 할게요. 자, 요 분자를 하면 H 요 분자입니다. 요까지. 그럼 H하고 O하고 두 개하고 뭐냐 하면 요거에 지금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전자 하나는 요게 속했고 하나는 요렇게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느냐 하면
예, 이쪽에서 네, 다 왔습니다. 요거서 요렇게 되고 지금 요 수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요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도 물이 되죠. 초록색 물 생겼고 까만색 물 생겼죠. 그러면 바로 두 분자의 결론 지금 두 분자의 글루타치온 GSH하고 가산화수소가 만나면 뭐가 되는지 하면 바로 결과적으로 물 두 분자가 나왔죠. 자, 물 분자 문제 없었죠. 가산 해결했고 그러면 야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야는 자 GS하고 전자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 또 한쪽은 뭐였어요? GS하고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죠. 예, 그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전자 두 개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하고 야를 결합시켜 보세요. 위치를 바꾸면 GS하고 요 점 찍고, 요걸 위치를 바꾸면, 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여줄게요. S를 앞에 두고 G를 뒤에 두면 요 전자 하나를 찍을 수 있죠. 그럼 합체 쓰면 이게 뭐죠? 그 유명한 GSSG가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글루타치온이 환원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글루타치온이 산화된 상태고, 드디어 글루타치온 두 분자를 갖고, 가산화수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 상태로 다 해결된 거예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드디어 이걸 다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이쪽에 다시 TCL 사이클로 돌아갔고, 여기에 이제 NADH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그랬죠. 이게 많아지면 드디어 뭐냐면 요거에 박혀있던 전자 두 개를 빼내갖고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전자 두 개가 막 몰리면 여기 대합실에서 전자들이 기다리다가 빈 택시가 오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빈 택시가 오면 그러니까 자기가 전자가 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택시가 안 오면 대합실에서 성격이 빠져나오죠. 전자가 빠져나오죠. 이 전자를 우리 호흡에서 들어온 이 산소가 만나요. 호흡에서 들어온 산소가 전자를 만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활성산소, 수포옥사이드가 됐잖아요. 이거는 보통 건강한 사람도 시간에 5%는 이 회로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려준 이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됐나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요 다이어그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걸 제가 이쪽 강의를 한 20년 하면서 요 다이어그램을 만나고 나서 개념이 명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 바로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을 호흡이라는 현상,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뭐냐 물으면 이겁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T셀 사이클하고 이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요걸 호흡 효소라고 합니다. 이 호흡 효소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전자들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수포옥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자, 보세요. 야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출발이. 야가 처음이잖아. 이게 출발이, 이걸 처음으로 해결해주는 게 바로 수포옥사이드 디스타무즈, SOD가 처리해주고, 처리해도 또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가산화수소가 생겨요. 그럼 이 가산화수소는 카탈라이저가 처리해줘요. 마지막으로 가산화수소가 궁극적으로 물하고 산소로 바뀌기 때문에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는 바로 이 가산화수소 농도가 낮을 때는 해결이 가능한데 가산화수소 농도가 높으면 카탈라이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카탈라이저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퍼옥시좀이라 그래요. 이 속에는 가산화수소 효소인 카탈라이저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는 가산화수소 H2O2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명 초기부터 진화되어 온 세포 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화수소라는 문제가 세포를 보는 관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탈라이저가 처리를 다 하지 못할 만큼 가산화수소가 많아진다면 그게 어떤 상태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어마어마하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이 카탈라이저나 SOD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넘어선 이 가산화수소가 생기면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걸 처리해 주는 게
그래서 그것도 대항하는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가산화수소를 처리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분자식으로 해봐야 돼요. 이걸 백날 뭐 다른 걸 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분자, 이걸 이렇게 점을 찍는 걸 루이스 닷이라 그래요. 예, 이분은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뭐 거의 유기화학의 아주 세계적 대가인데 이분이 이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자를 찍어갖고 해보면 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됐는데 글루타치온이 두 분자가 깔끔하게 가산화수소 한 분자를 물 두 분자로 딱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요게 요게 환원된 형태고, 요거 바뀌었어. 요거 내가 헷갈리는데. 자, 요렇게 글루타치온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이 과정에서 GSH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면 가산화수소 문제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게 이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다시 결론 드릴게요. 자, 이거 빨간 걸로. 바로 이 가산화수소, 이 문제를 최종적은 아닌데 하여튼 글루타치온이 바로 GSH라는 이 분자가 이걸 해결해요. 이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이게 두 분자가 가산화수소를 바로 물 두 분자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글루타치온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GSSG라는 아주 아름다운 대칭적인 분자로 바뀌어요. 아름답죠? 참으로 아름답죠. 자, 다시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제 활성산소 문제고, 이 뿌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구과학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거의 한 40억 년 걸린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했을 때, 그때 만약 비가 내린다 할 때는 그 빗물에 상당한 양의 지금보다 수천 배 이상의 가산화수소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40억 년 이전에부터 생명이 출현하려면 이걸 극복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문제는 지구 생명 초기부터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오면 드디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세 개의 아미노산이 협연을 해갖고 바로 가산화수소를 물로 바꾸는 기적 같은 분자 메커니즘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분자식을 계속 쓰는 이유는 다른 걸로 설명하면 거의 90%가 간접적인 설명입니다. 10년을 해도 본질을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분자식으로 쓰면 중고등학생도 분자식으로 써갖고 자기 스스로 루이스 닷을 찍어갖고 결합을 시켜보면요, 1시간 만에 이걸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물리, 화학 공부하듯이 노트를 갖고 저 강의를 그대로 따라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인이 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바로 제가 전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나 하면 생명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으로? 분자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